보여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우리의 사명과 의미가 있다 하면서 제가 또 주장하는 건 나무를 봐라. 나무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만 산 게 아니라 나무가 오히려 사람보다 더 오래 살면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소수서원에 가보시면 공부하려고 담장 깊숙이 들어간 소나무의 마음. 정말 나무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마음이 아니라 요즘에 자연과 소통, 새삼스러운 얘기 같지만 우리 조상들은 나무의 마음, 돌의 마음도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교육은 하나의 이야기의 스토리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역사에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사람끼리 격려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이라든가 자연과 소통하면서 시대를 이루어 왔나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까지도 저는 역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좀 전에 그 다문화 가정에 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뭐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잘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관광이라든가 또 사람을 만날 때 불필요하게 어떤 마찰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게 관광 에티켓인데요.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고 더 정말 유익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보여주는 일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도 이제 한국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스카운트 되느냐 프리미엄이 되느냐인데 저는 역지사지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수해야 되고 또 우리 문화를 자랑뿐 아니라 그 문화를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한 게 뭐 저도 뭐 총장하면서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체험한 거지만 지난 10월에 제가 브랜드 위원장 맡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동안의 코리아 위기라는 아주 굉장히 총체적인 코리아 주간을 했습니다. 첫날의 개회식 때 우리가 이 패션, 한복 패션쇼를 했어요. 근데 한복 패션쇼만 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명품이 바틱 아닙니까? 한복과 바틱이 함께하는 패션쇼를 했는데 오히려 그 문화를 존중해 주니까 거기에 국회의장도 오셨고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히려 여유 있고 마음 놓고 우리 문화를 찬양하더라고요. 자기 문화를 존중하니까 한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선도 우아하고 이러면서 하는 데서 우리는 우선 우리의 국민의 이 관광 에티켓은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살든 못 살든 정말 존중하는 그런 진정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정말 한국인들은 품격 있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주는 나라라는 인식이 더 각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는요, 이제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도 얘기하듯이 정말 우리의 교육열의 그런 열정의 DNA가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에 일제시대의 시련 또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한 그 속에는 저는 교육의 열정이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또 저는 교육에서 우리가 잡아줘야 될 가치가 당연히 교육은 지식을 나눠주고 지식을 성장시켜줘야 되지만 이 지식을 제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격, 인성교육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 소양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역지사지 배려하는 사랑과 감사의 정신에 그런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성교육의 그런 교양적인 그런 어떤 인격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교육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이 나라에 대한 열정을 많이 배웠어요. 조상들이 이 조회 시간에도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르고 네. 또 무슨 8.15 한글날 때마다 이렇게 기념식마다 노래 부르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력이 좋아서 지금도 애국가도 4절까지 다 외우고 할 수 있고 또 기념절에 노래를 하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막 뜨거운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네. 지금 교육에서 우리가 애국가 생략 뭐 이러고 나올 때 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 학생들도 좀 더 그런 뭐 노래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올림픽 때나 뭐 월드컵 때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정말 우리는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스스로가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문화를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끌어내서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대한민국의 품격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남의 몫이 아니라. 그런 것도 교육의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DNA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만큼 교육 전문가가 없는 것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 DNA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좀 많은 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사교육 열풍이라든가 네. 교육 과열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는 또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과다하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근데 저는 역사를 전공했을 때 우리 그 이제 훌륭한 학자들이나 이 관리들의 회고담을 보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감화 또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눔 이런 것들이 나를 청백리로 만들었고 내가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경사의 논 이런 것들이 나를 도덕심을 바로줬는데 정말 나에게 큰 감화를 줬다 뭐 이러는 데서 저는 그런 것을 순기능으로 잘 해가면 좋은데 지금 사교육은 조금 과열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역점을 두는 것은 제가 대교협 회장 하면서도 전국의 대학 총장님들과의 이 사교육에 지나친 과다한 지출들, 학부모님들의 부담들, 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입학사정관제에 열정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